약수령 논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저희 공배정석 컨설팅 브랜드 총괄 원장으로 있는 박두선 원장입니다. 자, 먼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내신 등급을 좀 소홀하게 하거나 좀 미처 준비를 못했거나 원치 않게 좀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한 이제 뭐 3에서 한 6등급 때까지 스펙트럼을 좀 잡고 있고, 사실 가장 많이 도전하는 친구들은 4, 5등급 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도전을 하는 편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수시 전형입니다. 수시입니다. 수시. 6개 원서 중에 포함되는 무조건 6개의 원서에 포함되는 전형이고, 자, 중요한 거는 이 낮은 등급인 편인데, 사실 이 정도 등급이면 그럼에도 이 등급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천대학교를 우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등급 컷이 수시 기준으로 교과 전형 학종 평균 따졌을 때 그래도 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중반은 돼야 적정한 대학이죠, 가천대학교가. 근데 이 등급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런 기회가 있어? 그러면은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치열하지 않을까? 다 같은 마음일 텐데. 자,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수리 논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논술인 거죠. 수리 논술, 인문 논술. 어려워요. 이거는 네이버에다 진짜 뭐 예를 들어 뭐 아주대, 뭐 수리 논술, 뭐 어디, 뭐 세종대 수리 논술 이런 것만 인서울권 대학만 검색을 해보셔도 왜 이렇게 어려워 문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 어려워요, 사실. 수능에 4점짜리 극강의 난이도가 있다면 이런 논술 문제들은 5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니 이런 등급대 학생들이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사실 풀 수 있느냐? 이게 좀 어렵죠. 네, 준비를 해도 어렵죠. 그런 좀 리스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논술 시험들은 경쟁률이 이런 약수령 논술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심할 때 막 400대 1도 나와요. 네, 평균 200대 1 정도 됩니다. 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쟁도 치열하지, 난이도도 어렵지, 심지어 시험을 잘 봐도 수능 최저가 또 있네. 수능 최저가 또 막 빡세요. 한 과목 기준으로 좀 높아야 되거나 아니면 두 개 합했을 때 막 5등급, 어떨 때는 4등급?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잘 봐도 문제고, 잘 보기도 어렵고, 일반적인 수리 논술과 인문 논술 같은 것들은 사실상 어렵다. 자, 근데 이 친구들한테 이 약수령 논술이 왜 좋으냐? 수능 최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꽤. 가천대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이다라고 했을 때 전체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3등급 이상 나오면 돼요. 한 과목만. 그러니까 이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가천대를 좀 공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은 수능 공부를 한 과목만 하면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보통 약수령 논술은 국어와 수학 두 과목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수능 그 최저 맞추는 과목을 뭘로 맞추면 될까요? 국어나 수학으로 맞추면 되겠죠. 그게 좋습니다. 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EBS 교재 연계율이 거의 사실상 100%입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 인원이 이따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엄청 많아요. 선발 인원이 1000명에 입학하면 넘죠. 그리고 수원대도 450명, 한신대 240명 많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뽑기 때문에 몰리는 인원에 비해 생각보다 경쟁률도 몇 대 1 또는 10몇 대 1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논술에 비하면 한참 낮은 경쟁률이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원래 내신이 들어갔었어요. 조금이라도. 근데 저희가 지금 확인한 현재 상태로는 가천대가 이렇게 많이 뽑음에도 올해부터는 내신 등급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결국 시험 결과만으로 결정이 되겠네. 등급이 좀 낮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일단 가천대 기준입니다. 딴 학교들은 좀 들어가요, 그래도. 뭐 10%에서 40%까지 딴 학교들은 보통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과 함께 준비 가능한 특별하지 않은 시험의 논술이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이고요. 난이도는 우리가 이제 교재 이름으로도 이제 유행하는 건데 어삼쉬사라 그래서 어려운 3점 그리고 쉬운 4점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고요. 자연계, 인문계가 보통 문제 그 과목 밸런스로 구분이 돼요.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문항수가 적고 중요한 거는 객관식이 아닙니다. 수능은 거의 객관식이죠. 수학에서만 단답형이 좀 있고 이거는 거의 서술형입니다. 단답형, 뭐 단어 쓰거나 아니면 문장으로
좀 써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단답형 또는 약간 뭐 그래도 한 짧게는 5줄에서 많게는 8, 9줄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야 하는 서술형입니다. 인문계랑 자연계랑 뭔 차이가 있냐? 문항수 차이입니다. 바로 국어 수학이 합쳐서 15문제인 건 동일한데, 인문은 아무래도 이제 문과 쪽이니까, 이 문과니까 국어를 9문제를 풀고 수학을 6문제만 풉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인문계열이 아닌 자연계열은 당연히 반대겠죠. 국어를 6개 풀고 수학을 9개 풀고요. 한 문제당 10점씩 이제 150점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사 시간은 80분 정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분명한 거는 좀 준비해야 돼요. 네. 범위가 수학 1, 2입니다. 1, 2 여기 써있죠. 수학 1과 2, 즉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국어는 사실 뭐 문학, 뭐 시, 소설, 극, 그리고 뭐 독서, 비문학이라 그러죠. 독서, 또 화작, 문법 다 섞여 나오는데, 범위는 뭐 2학년 이하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범위고, 대신 그 베이스는 수특수학 고3 교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문제 정도니까 충분히 해볼 만하고, 또 좋은 게 시험이 수능 이후입니다. 수능 이후예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 우리는 어차피 내신이 안 좋아서 수시는 버렸어. 근데 수능 준비 같이 할 거야. 근데 EBS랑 범위가 똑같다면은 약술도 정시랑 같이 준비하면 되겠네? 맞죠? 너무 맞죠? 네,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애가 만약에 수능이 잘 나오면 어떡하지? 뭐 어떡합니까? 약술고사 안 가면 되죠. 그죠? 네. 전략적으로 너무 좋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저학력 기준인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여러 과목 중에 아까 가천대 기준으로 말씀드린다 했죠. 한 개 과목만 3등급 이상 나오면 됩니다. 1, 2, 3. 한 과목만. 특선학과가 이제 작년에 신설된 학과인데, 바이오로직스 학과라고, 이게 일종의 약간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 개설한 학과고, 좀 관리나 비전이 좀 괜찮아서 좀 셉니다. 세다 보니까 약수령 논술로 학생을 뽑게 되더라도 얘네들은 좀 더 빡세게 뽑자. 그래서 최저가 좀 셉니다. 2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이게 한 과목만 신경 쓰는 거랑 2과목을 2, 3등급 정도 나와야 되는 거랑은 다릅니다. 어려운 거예요. 또 클라우드 공학과라고 또 특수한 공학 계열이 있는데, 여기 심지어 2개 영역 등급 합 4등급 이내고, 과학탐구 적용 시에는 2과목 평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빡세죠, 여기는 사실. 근데 보통 여기 잘 안 씁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학과들도 너무 갈만한 좋은 학과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과 기준으로 한 개 영역 3등급 이내만 맞추면 된다 보시면 되고, 뭐 지원 자격은 당연히 한 재수생까지는, 현역과 재수생까지는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모집 인원이 점점 이게 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천대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교과 전형, 일반 성적으로 뽑는 교과 전형 수시가 958명이고, 학종 면접 보는 전형이 977명인데 약술이 1007명이면 약수령 전형이 제일 많은 거죠.